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의 받침 대응에 관한 강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한국 한자음에서 리을 받침을 가지는 한자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받침을 리을로 가지는 한자음이 일본 한자음에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될지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한국어에서는 리을로 발음이 되니까 일본어에서도 당연히 라행으로 발음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은 원리를 따지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더 실리를 챙기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국 한자음에서 받침이 리을인 그런 한자들, 일본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이거나 조금 감각 있으신 분들은 아마 라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라행 중에서도 루 혹은 예외적으로는 리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어디 한번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그 가정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짠! 정답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뚱맞게 츠 아니면 치로 일본 한자음에서 발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발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래 고대 중국어에서는 해당 한자들의 끝소리를 알파벳 T에 해당하는 소리로 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어에서는 일관적으로 이거를 받침 리을로 받아들인 거죠. 일관성 있게 받아들인 걸로 보아서는 옛 한국의 리을 받침 발음과 당시 중국의 알파벳 T에 해당하는 받침 발음 간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어는 어떨까요? 먼저 생각하실 것은 옛 일본어의 발음 문제예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당시 즉 옛날의 일본어는요, 타행에서 츠 그리고 치라고 하는 발음이 지금과는 다르게 그 자음군에 솔직하게 대응이 되어서 알파벳 T로 발음되는, 즉 다티 투테토 라는 식으로 발음을 하는 발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투와 T라고 하는 발음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어의 받침 발음이었던 T를 원음에 가깝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투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고 부수적으로는 T를 사용하여서 받아들였습니다. 원음에 충실했던 거죠. 이 부분에 관한 강의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했던 것들이니까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떨 때 쓰가 치로 나타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쓰를 사용하고 예외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치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까지의 제 강의들을 보셨다면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따져서 어떠한 한자들의 한정에서 치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한자들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예외로 처리해서 그냥 외워두시는 편이 훨씬 더 편하실 거거든요. 자, 어떤 한자들에 한해서 그것이 치로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요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짠!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 한자들에 한해서만 받침 리을이 일본어에서 치로 대응이 되는데요. 이 6가지 글자들 외에도 하나 일자를 조금 어렵게 쓰는 한자라거나 편안할 일자라고 하는 한자들도 치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이 한자들의 경우에는 잘 사용되지 않거나 혹은 사용되더라도 거의 99% 이상 쓰로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알아두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제외를 했어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6가지 한자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두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6가지의 예외적인 한자들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되 정말 극히 일부의 상황에서만 치로 나타나는 한자들과 일반적으로 치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쓰가 나타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자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벌알벌자, 벌줄벌자 같은 경우에는 바츠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햄바츠처럼 이자 하나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쓸 때는 바츠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바치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은 관용구로서 바치가 아타루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예외적으로 바치로 사용돼요. 다른 표현들도 몇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어 공부를 하실 때 외워둬야 할 만큼 중요한 표현으로는 이 정도 표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벌알벌자는 일반적으로 바츠,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치가 아타루라고 나와 있을 때는 마치라고 읽는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절자인데요. 이 마디 절자도 벌줄 벌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세츠로 읽습니다. 칸세츠처럼 기본적으로는 세츠로 읽고요.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지만 지금까지 아마 이게 마디 절자인지 잘 몰랐을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오세치료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안에 있는 세치라고 하는 것이 이 마디 절자를 써서 오세치가 되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는 딱 알기 쉬운데 독해에서 이게 한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신문이라던가 이런 데도 그렇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때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두 번째 그룹, 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쓰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7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살펴볼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치로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시츠로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살펴볼 내용이 없고요. 먼저 보실 거는 바로 기랄 길자인데요. 기랄 길자도 마찬가지로 키츠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후키츠라는 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키츠로 사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표현들 속에서 키치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바로 닌자에서 오미쿠지를 뽑아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운세를 확인하실 때 보시는 대길, 소길, 중길, 길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일 때 바로 이 단어가 키츠가 아니라 키치로 발음이 됩니다. 쇼키치, 슈키치, 나이키치라는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그냥 한자만 보시고 소길, 중길, 대길이네 라는 것만 아시고 발음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때는 예외적으로 키치라고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쓸만한 걸로는 길목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말을 하면은 키치무라고 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키츠가 아니라 키치로 발음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키치로 발음되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만한 단어는 요 정도가 다인 것 같으니까 요것들을 조금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화분 발자인데요. 화분 발자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이 화분 발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치로 발음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꽤 오랫동안 쓰여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착이 돼버려서 마치 하나의 단어인 마냥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단어로는 우에키바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한국어에서 뚝배기라고 하는 개념을 요새 우리가 쓰고 있죠. 이 뚝배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물건을 담는 것인데 이것을 머리에 비유해가지고 뚝배기라고 하잖아요. 이 뚝배기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어에서는 이 하치예요. 왜냐면은 하치의 의미 자체가 하나로는 화분이 있고요. 둘로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치기 같은 거를 단어를 말을 하면은 하치아와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치아와세는 머리끼리 부딪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박치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하치마키, 이제 네지 하치마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네지 하치마키는 뭔가 하면은 이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돌돌 꽈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장인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뭐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묶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지 하치마키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치 자체가 한국어의 뚝배기의 개념과 약간 상응한다고 하는 재밌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하츠는 언제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독해하시면서 볼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 용어로만 이것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탁발이라거나 의발이라고 할 때 발자가 이 하츠로 발음이 되는 대표적인 예외의 경우에요. 다크하츠, 에하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두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시험 문제 불교 용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에하츠랑 다크하츠 같은 경우에는 하츠로 발음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글자는 하나 일자입니다. 하나 일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치 쪽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츠 같은 경우에는 쓰인다고 하더라도 앞쪽에서 나와서 붙어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초금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츠인지 이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치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치, 니치라고 하는 식으로 숫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은 이것이 뒤에 붙어서 발음이 될 때, 특히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로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츠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 같은 경우에는 토이츠라는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쓸 때 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하는 이치인지 아니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같은 순서와 아니면 개수를 의미하는 이치로 쓰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일자가 뒤에 나타나고 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잇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예외로 나타나는 한자 발음들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리 쪽을 추구해서 조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 헤치는 듯한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6글자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사실상 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혹은 3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원리로 따져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예외로 쓰이는 한자들을 뽑아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한자 하면서 받침을 리을로 가지는 한자들은 거의 90% 이상 스로 받아들여진다. 단 이 중에는 예외적으로 치로 사용되는 경우를 가지는 한자들이 총 6글자가 존재하는데 이 6글자를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